폴더를 써서 자, 테이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TV 세트. 왜 안 들어가? 야, 세탁기, 세탁기. 어? 뭐야? 싱크대, 책꽂이, 수납장. 자, 폴더는 맞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일로 적용이 안 되지? 자, 수납장. 테이블이 이건데 테이블 밖으로 빼볼게요. 밖으로 빠지지도 않아? 빠졌다. TV 세트. 이거 지울게요. 폴더. 왜 이상하게 만들어지지? 다시 폴더. 다시 하나 만들게요. 자, 집기. TV를 여기다가 세탁기를 여기다가 소파를 여기다가 자, 수납장도 여기다가 자, 싱크대, 옷장, 자, 욕실 제품, 책꽂이, 책상, 침대, 테이블, 집기를 이렇게 한 대 묶어주고요. 도면, 문, 바닥, 벽지, 창문으로 나눠 놓으면 조금 줄어들죠? 그러면 작업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숨길 수 있으니까. 자, 내부 공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싱크대를 갖다가, 요 앞에 부분에 싱크대를 뭘로 재질을 입히면 좀 좋을까요? 음, 음. 어,
표지가 뭐가 좋을까요? 음, 마땅한 게 없는데 뭐가 좋지? 꼭 무슨 무늬 같은 걸 좀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뭐가? 보통 싱크대에 보면 요즘에 저걸 많이 하니까 그 하이그로시 같은 식으로 많이 이미지를 넣으니까 무늬 같은 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자, 무늬로 쓸 만한 게 뭐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나무, 나무에 무늬를 좀 넣어볼까요? 뭐 요런 꽃무늬가 하나 있다라고 치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자, 얘를, 재질을 하나 넣어봅시다. 얘를 여기다 적용시키려면 일단은 뭔가 하나 재질을 써야 되죠. 자, 머터리얼에서 자, 기본 재질 하나 넣어서 아무거나 하나 주고 자,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눌러서 자, 얘를 재질을 싱크대 싱크대 상판 싱크대 상판이라 싱크대 문 뭐 이렇게 주고 그냥 할게요. 얘를
뭐 이런 문의를 넣겠다 내가 해주면 요거를 확인 그리고 여기다 적용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를 요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요 판에 딱 맞게 하나만 넣고 싶다. 전체적으로 크게.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트리 플래너 프로젝션 여기서 피트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여기에 딱 맞게 하나만 들어가요. 재질을 내가 적용시킨 재질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 자 얘도 적용. 다 적용시켜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요거 피트 요거 피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여기서 얘를 텍스처 포지션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가로 세로가 같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가로 세로가 같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미지가 같이 변해요. 이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돼요. 네, 얘도 피트. 자, 얘는 여기다가 얘를 적용.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하고 얘를 같이 선택하고 자 피트를 주면 이게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자 요거 피트 뭐 이렇게 되고 얘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여기다가도 피트 얘는 원래대로 자, 요거 피트 요것도 피트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일단 얘를 여기서 잘라서 여기다가 피트 다시 적용 잘리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나눠서 여기다가 다시 적용. 그리고 전체 보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양을 좀 맞춰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얘가 싱크대 문이니까 얘를 V레이 재질로 주고 자, 대신 반사를 좀 주면 되죠. 자, 반사를 좀 주고 글로시니스 값을 조금 조절을 해서 자, 반사 정도를 조절해 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 모양에서 요거 요것도 조절을 해야죠. 자, 얘가 뭐였죠? 세부치였으니까 쟤는 싱크대 금속, 싱크대 금속으로 입힐게요. 요것도. 그러고 나면, 자, 렌더링을 걸었을 때,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나무 재질 넣으면 되죠. 여기는 뭐야, 문이니까 나무 재질 넣을게요. 자, 재질 중에서, 자, 머터리얼로 우드,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자, 여기서 자, 나무, 요거, 자, 여기 들어와 있고, 자, 얘를, 자, 출입문, 적용시켜 주면 되죠. 자, 요거에 얘를 적용. 자, 요거에도 적용. 자, 여기도 적용. 자, 요것도 적용.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유리가 들어갈 부분이니까, 자, 유리 하나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테이블 유리하고 비슷한 유리를 넣을 것이냐, 뭐 다른 유리를 넣을 것이냐. 지금 유리 만든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창문 유리도 있네요. 창문 유리를 더플리케이트 복사를 할게요, 그럼 하나 복사가 돼요. 자, 이름을 바꿔서, 리네임, 출입문 유리로 주고, 자,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투명한데 너무 투명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여기서 글로시니스 값을 좀 줘요. 그러면
자, 약간 이렇게 탁한 유리의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줬나? 그러면 뭐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투명한 유리가 아닌, 자, 조금 탁하게 보이는 유리. 그래서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 자, 거기에, 아, 또 뭘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한 천의 재질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음, 자, 이런 느낌으로 좀 모양을 조절을 해볼까요? 얘를, 요거를 이불에다가 입혀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자, 이불 1번 두고, 어디 갔니? 요거, 여기다 적용.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표현이 되네요. 많이 깨져 보여요. 일단 첫 번째.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요걸로 줄여서 좀 맞춰주시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줄여보죠. 이미지가 너무 크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야지 이미지가 좀 작게 보이겠죠? 그래야지 자, 이렇게 이불 같은 느낌으로, 뭐 천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저기에는 또 줄무늬 같은 거를 좀 넣어볼까요? 얘를.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넣는데, 자, 얘는 BMP로 지금 되어 있는 거라서, 자, 요거 포토샵으로 좀 수정을 할게요. BMP를 스케치업에서 인식을 못하니까, 자, 얘를 JPG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얘를 다시 하나 만드는데, 2번으로 해서, 이거를 적용.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얘를, 자, 이거 맞춰서, 얘도 사이즈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좀 더 크게, 얘는 무늬가 좀 더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좀 천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재질을 조금 더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는 TV이긴 한데, 자, 요건 TV인데, 마치 액자같이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요건 좀 바꾸자고요. TV 화면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있지? 드라마 뭐가 지금 제일 잘 나가나요? 뭐가 있지?
뭐, 보시는 거 없어요? 행사. 아, 대행사. 아, 요즘 대행사 드라마. 자, 그냥 사진, 이런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TV 화면 같은 이미지를 하나 찾아야죠. 뭐, 괜찮은 거? 어떤 게 좀 그래도 TV 화면 같아 보이려나? 예고편? 이렇게 복사해서, 자, 얘를, 자, TV 화면이고, 자, 얘를 다시, 자, 여기서 스포이드로 얘를 딱 찍어주면 요거 나오죠? 자, 얘는 굳이 만들어서 입힐 필요 없이 적용이 돼 있으니까 쟤를 불러다가 어디 갔니? 사진이, 저 사진이, 어? 찍었는데?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일단 안 보이네요. 자, 찍었으니까 요걸 갖다가 자, TV 화면이라고 이름을 주고 자, 아니다. 얘를 여기서 자, 요거 끄고 다시 부르면 돼요. 요걸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자, 얘가 그림이 여기에 안 맞아갖고 자, 이렇게 마치 층이 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뭘로? 요거. 자, 피트 꽉 차게. 자, 피트. 야, 꽉 차게 왜 안 들어가? 야, 여기에 TV 화면. TV 화면. 재질이 안 만들어졌나요? 왜 없지? TV 화면. 이불 두 개는 만들어졌는데, 자, TV 화면이 안 만들어졌네요. 자, 다시 찍어서. 적용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뭘까요? 자, 다른 거 갖다가, 자, 만들게요, 그냥. 이상하게 나오는데, TV 화면. 자, 요거를 열기. 오케이. 적용. 얘를, 적용이 안 돼. 무슨 경우지? 잠깐만. 일단은 뭔가 이상하네요. 여기서 도면, 문, 바닥, 벽체, 창문 다 숨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숨기고. 걸레바지 숨기고.
얘가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봐야겠네요. 그냥 면인데, 왜 이상하게 나올까요? 자, 그대로 한번 면을 만들어 볼게요. 얘를 무브. 그러면 요거 지워버리고, 자, 얘를 여기다가 다시 재질을, 얘를 적용, 그리고 전체. 자, 이제 되죠? 자, 얘를, 자, 요거를 플립 레드, 어? 플립 그린.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갖다 놔야죠. 이렇게 T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불러온 거기 때문에 면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 재질이 잘 안 입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만 수정해서 다시 그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케치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걸 스케치업에서 불러다 쓰게끔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쉽게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좌표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안 맞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다 이제 다시 나타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뭘 하냐 하면 씬을 잡으세요. 자, 씬을 잡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자, 내가 얘를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보여줄 거다라고. 자, 이 상태로 내가 보여주겠다. 자, 카메라, 자, 필드 오브 뷰. 이렇게 약간의 왜곡을 살짝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왜곡이 들어가면서 내부가 살짝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씬을 하나 잡을게요. 여기서 씬. 얘가 아이소 1번. 자, 이쪽 부분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반대편 부분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자, 반대편 부분을 또 잡아주면 되죠. 이쪽으로. 자, 여기 부분. 자,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얘를 아이소 2번이다. 이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나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 창문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뷰를 잡을지는 작업자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그건 없어요, 룰은. 대신 자, 이 뒷부분을 같이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을 서로 반대편으로 보여주게끔 표현을 하죠. 이쪽이나 이쪽을. 자, 이렇게 아이소 3번 그러면 자, 보세요. 아이소 1번은 이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2번은
자, 여기하고 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번은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번하고 3번은 같은 여기를 보여주는데 여기를 더 보여줄 거냐? 아니면 뭐 이쪽 부분을 더 보여줄 거냐 차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시라는 거죠. 어디 부분을 보여줄지. 자, 여기도 이쪽 부분을 보여줄지 아니면 자, 이렇게 틀어서 여기 보여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쪽 부분을 좀 더 보여줄지. 자,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아이소 4번이다. 라고 줬으면 자, 씬을 잡았어요. 씬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기본 밝기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라이트를 설치 안 했는데 렌더링을 걸면 밝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주어준 빛에 의해서 밝기가 더 밝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 밝기를 일단 없앨 거예요. 자, 어떻게 없애느냐? 여기서 에지셋 에디터에서 자, 일단은 썬라이트 끄라고 그랬죠. 이 그림자 생기니까 이건 꺼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에 가서 자, 카메라에 가면 익스포저 밸류라는 거를 조절하면 조금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4.229. 자,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자, 그래도 밝기가 나와요. 아직까지.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엔바이러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엔바이러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곳에 자, 무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 여기에 뭔가 적용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적용시킨 걸 안 쓰겠다라고 끌게요. 자, 여기 체크해서 꺼버리면 깜깜하게 나와요. 거기에 뭔가 빛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꺼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상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라이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쓰는 라이트는 요만큼이 있어요. V-Ray에서 쓰는 라이트들은 요만큼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요거, 렉탱귤라 라이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렉탱귤라 라이트는 사각 라이트라고 해서, 자, 우리 보통 판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형 형태로 되어 있는 라이트. 자, 뭐, 저기,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사진관 같은 데 가서 뭐 쓰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버들이 쓰는 이렇게 영화나 유튜버들이 쓰는 거 보면 이렇게 사각형 판이 있는데 여기서 빛이 바라는 그런 판라이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라이트예요. 자, 얘를 자,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요. 그러면서 자, 커다란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 이 화살표가 빛을 방출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얘는 이런 사각형에서 빛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을 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부분이 하얗게 나와요. 여기 부분이.
자,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빛을 이렇게 위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 옆면은 빛을 받는데, 자, 이 안쪽 면은 빛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라이트를, 자, 무브. 자, 얘가 Z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위로. 자, 이만큼 올렸어요. 얘를 이만큼 올렸어.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자, V-Ray에서는 렉탱귤러 라이트는 단점이 뭐냐? 물체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물체보다 위에 있으면, 자, 밑에 있는 물체를 가려버려요.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화살표가 자, 이렇게 돼 있죠. 빛을 여기서 이쪽으로 빛을 비춰준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편, 자, 여기서 이 밑으로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는 빛이 있어서 하얀데, 자, 이 반대편은 빛이 없어서 까매요. 그래서, 자, 얘를, 요 라이트를, 만약에, 자, 얘를 180도 이렇게 뒤집었어.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자, 빛을 밑으로 비춰주니까 밑에는 환해지는데, 자, 여기가 까매요. 그래서, 자, 이 물체가 안 보여. 자, 이렇게 돼요. 가려지죠, 여기가. 지금. 자, 얘는 지금 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하게. 가려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 V-Ray에서 렉탱귤러 라이트를 내가 쓰겠다. 설치를 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에즈셋 에디터에서 자, 얘를 설치를 하면 여기 라이트 옵션에 렉탱귤러 라이트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라이트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세부 설정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인텐시티 자, 요게 빛의 색이에요. 자,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뭐 더 높여주면 훨씬 밝아져요. 근데 자, 이걸 조정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해줘야 될 거. 자, 옵션에 보면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 안에. 자, 얘를 무조건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얘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이 라이트가 물체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물체를 가리지도 않고 자, 뭐 하얗고 까맣게 표현되지도 않아요. 그냥 빛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ISO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위에 벽 단면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까맣게 칠해놨는데 자, 배경도 까마니까 잘 티가 안 나고 어두워요. 그래서 자, 뭘 해주느냐? 두 번째, 여기 보면 인피니티 플랜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인피니티 플랜, 무한평면이란 뜻으로 자, 얘는 끝이 없는 그냥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걸 갖고 자, 인피니티 플랜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자, 얘가 이 바닥에 무한한 아주 넓은 바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닥이 생겨요.
하나. 그러면서 자, 빛을 비추면 얘가 빛이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비춰져요. 튕겨서.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빛이라는 것은, 라이트라는 것은 빛을 어딘가를 비춰주면 그 빛이 여기에 닿아서 자, 반사돼서 다른 곳을 비춰줘요. 또 반사돼서 다른 곳을 비춰주고. 자, 빛은 계속 반사시켜서 여러 군데를 비춰주고 있어요. 한 군데만 비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 있는데 뭐냐? 여기 세팅에서 자, 백그라운드 꺼준 대신 GI 값이라는 걸 켜줘요. GI. GI라는 것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광역 조명이라는 뜻으로 자, 쉽게 빛이 반사돼서 비춰지는 현상을 좀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3단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면 좀 밝아져요. 살짝 더. 그러면 음영의 대비가 좀 더 생기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생겨서 효과를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요 라이트가 있어요. 자, 요 라이트가 있는데 자, 요 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순하게 여기서 렉탱귤 라이트에서 인텐시티 요 값을 조절하면 세기를 조절하면 밝아져요. 자, 얘를 50 정도 주면 자, 여기서 훨씬 밝아져요. 50 주면 아까보다. 자, 이렇게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를 수치값을 많이 올려주면 얘를 뭐 한 200 주면 굉장히 밝아지겠죠. 내부가. 그래서 요걸 갖고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 사이즈, V 사이즈. 사이즈, V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사각형이 요거예요. 사각형 라이트가. 그래서 자, 얘는 요 사이즈하고 V 사이즈는 X 방향, Y 방향의 요 크기, 요 사각형의 크기를 나타내요. 자, 800, 자, 얘를 한 600 정도 주고, 자, 요거를 한 700 정도 주면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자, 위에서 본 상태로 놓고, 자, 요걸 좀 조절할게요. 얘를. 가운데 정도를 비춰주겠다. 그리고 자, 얘를 다시 700에 700 정도 가운데 아니면 뭐 1000에 1000 정도 그러면 라이트가 더 밝아지는 거죠. 처음보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것보다. 근데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는 것보단 덜 밝아져요. 그러니까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는 거랑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랑 밝아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 지금 라이트가 위에 있는데 얘가 물체하고 떨어진 요 거리. 자, 요거에 따라서 밝기가 또 달라져요. 자, 얘를 자, 밑으로 더 많이 내려서 물체하고 가깝게 해주면 자, 훨씬 밝아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또 크기 조절하는 거랑 인센티티 주는 거랑 또 다른 밝기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 라이트의 밝기를 하나만 갖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크기도 조절해보고 거리값도 조절해보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밝기가 나올 수 있게끔 라이팅 값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 사용자가 적당하게 맞춰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었어요, 내가. 다 걸었는데, 자, 이걸 확대해서 보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자, 많이 깨져요. 뿌옇게 보여, 이렇게. 자, 왜? 렌더링 걸은 것 자체의 그림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세팅에 가면, 세팅에 가면, 여기 렌더 아웃풋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렌더 아웃풋이라는 패널. 자, 이 패널에서 렌더링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얼마만큼 사이즈로 표현할 거냐. 자, 얘를 뭐 2000 정도 주면 뒤에 건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훨씬 크게 걸려요. 대신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자, 확대를 해도 좀 덜 깨져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좀 덜 깨지고 이미지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렌더링을 크게 걸어야지만 뭔가 확인을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는 여기 보면 아스펙 레티오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로 되어 있어요. 16대 9는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 비율이나 아니면 그 영화에서 사용하는 그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를 많이 써요. 근데 영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얘를 렌더링을 걸어서 그림을 이제 판넬이나 아니면 어떤 저기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이나 인쇄를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해상도가 높아야지 출력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면 자 16대 9도 좋지만 얘를 자 여기 픽, 자 픽처라고 되어 있죠. 사진에 대한 해상 저 사이즈로 바꾸면 4대 3 비율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지 사이즈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4대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얘를 뭐 한 2000 주면 2000에 1500 정도 돼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꽤 크게 렌더링이 걸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재질 같은 거 반사값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 주셔야죠. 반사되는 부분이나 효과들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라이트 설치하고 라이트 값 잡으면서 재질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 번씩들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요.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모니터에서 보이는 거랑 렌더링이 걸리는 거랑 뭔가가 좀 틀려요. 자, 여기가 보면 여기서도 잘 나오는데 렌더링을 걸었을 때 자, 여기도 이쪽이 조금 잘려요. 살짝. 자, 얘를 ISO 1번으로 가서 여기서 렌더링 걸리면 얘는 안 잘릴 것 같은데 자, 얘도 여기가 조금 잘리네요. 지금 다 조금씩은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랑 여기서 보여지는 건 틀리게 잘려요. 그럼 뭐냐 하면 일단은 모니터에서 보이는 거랑 렌더링 걸리는 거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형상이.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자, 요거를 조절을 하건 아니면 16대 9로 두건 자, 모니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랑 렌더링 걸리는 거랑 조금 달라지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자, 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게 좋냐면 여기에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걸 켜주면 자, 얘가 뭐냐면 렌더링을 걸렸을 때 렌더링이 걸려지는 그 화면을 모니터에 보여줘요. 그래서 자, 얘를 켜보면 자, 지금 상황 이런데 이 상황에서 자, 얘를 켜보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렌더링을 걸면 안 잘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신 공간이 되게 많이 남죠 또. 그래서 자, 뷰를 좀 다시 조절할게요. 자, 얘를 이 상태에서 좀 더 크게 카메라 필드 오브 뷰 좀 더 줄여서 좀 더 크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이 뷰 설정한 걸 다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고정이 돼요. 자, ISO 2. 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필드 오브 너무 왜곡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좀 줄일게요. 살짝. 그리고 자, 좀 더 가까이. 이런 형태로 자, 업데이트. 자, 3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약간만 틀어지게 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업데이트.
여기도 요거만 조금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그래야지 자 렌더링을 걸었을 때 잘리지 않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죠. 자, 얘를 50 정도 주고 사이즈를 좀 더 크게 그리고 재질을
이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노이즈 켜주고. 자, 렌더링 걸 때, 지금 렌더링을 걸면, 자,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점들이 막 생겨요. 이런 좀 지저분한 점들이. 이게 라이팅 값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서로 안 맞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얼룩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하려면 라이트를 더 주고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디노이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렌더의 부분 디노이즈. 자, 얘를 켜주면, 자, 약간의 AI 기능으로, V-Ray에서 AI 기능으로 자체적으로 저거를, 노이즈 값을 좀 제거를 해줘요. 살짝.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는지. 렌더링을 다 걸고 맨 마지막에 보면 조금 변해요. 화면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렌더링이 다 걸리고 나면 자, 이렇게 좀 더 화면이 이제 깔끔해지죠. 아까 여기 이렇게 잔상으로 조금 있던 노이즈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디노이저를 켜주면 자, 화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이즈 값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깨끗하게 렌더링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켜주고 렌더링을 거는 것도